안녕하세요. 진달래 학사입니다. 오늘은 그 스트레스와 성 호르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여러분 성 호르몬이 주로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알고 계시죠?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난소에서 성 호르몬이 만들어지고요.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안에서 주로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생식기관 이외에도 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신이라는 장기입니다. 제 영상을 쭉 보셨던 분들은 제가 요즘에 계속 부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장 위에 고깔 모양으로 생긴 아주 작은 장기가 부신인데요. 거기서는 네 가지의 중요한 물질이 나오고 있습니다. 우리가 처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에 저항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그 교감신경 흥분물질인 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나트륨과 칼륨의 비율을 조절해서 혈압을 조절해주는 알도스테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.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응해서 에너지를 잘 만들어지게 도와주는 코티솔이라는 물질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성호르몬이 있습니다. 그래서 부신에서도 그 남성 호르몬, 여성 호르몬 이게 다 만들어지고 있는데요. 그래서 생식기에서 만들어지는 성호르몬 플러스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성호르몬이 합쳐져서 우리가 이렇게 여성답게 남성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폐경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확 줄어들면서 이제 갱년기 증상이 좀 오는데 어떤 사람은 갱년기 증상을 좀 완만하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하게 오는 분도 있는데 그게 부신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에 따라 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성분들은 그게 이제 되게 티나게 나타나는데 사실 남성분들은 뭐 여성처럼 그렇게 심하게 어느 순간 이렇게 딱 여성은 폐경으로 해서 그 딱 신호가 오는데 남성분들은 이제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딱 어느 순간 딱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남성분들도 사실은 50대가 좀 넘어가면 어느 정도 그 남성 갱년기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. 남성분들도 남성 호르몬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뭐 의욕이 떨어진다거나 뭐 힘이 없다거나 좀 무력해진다거나 아니면 뭐 좀 그 성적 능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좀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제 그런 50대가 넘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그 호르몬이 고갈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이제 부신이 건강한 경우에는 부신에서 그런 만들어내는 호르몬으로 어느 정도 일정량 보충을 해서 그 증상들을 완만하게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그거를 좀 심하게 겪는 분들은 왜 그런 부신에서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지게 되느냐 하면은요. 이제 부신에서는 아까 그 코티솔이라고 해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거든요.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분들은 이 코티솔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이 코티솔을 만들어내는 원료나 이런 성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원료가 똑같아요. 그래서 그 원료를 이 코티솔을 만드는데 다 써버리다 보니까 이 성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원료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원료를 다 코티솔에 이렇게 다 몰아주다 보니까 이제 성호르몬 만드는 게 좀 부족해져서 더 이렇게 성호르몬도 고갈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았던 분들은 그런 이유로 해서 갱년기 증상을 더 심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. 좀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좀 즐겁게 살아왔던 분들은 조금 더 완만하게 갱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. 네, 참 불공평하죠. 네. 힘들게 살았는데 그 이후에는 또 더 힘들어지는 이런 좀 불공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되도록이면 부신을 건강하게 유지를 하고 스트레스 없이 살아야 이렇게 갱년기 이후에도 그런 증상을 완만하게 넘길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. 꼭 그 갱년기 때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젊은 분들 같은 경우도 너무나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성기능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.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서 여러 여성 질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부신 관리를 잘 해주는 게 그런 호르몬에 의한 그런 질환들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은 다 드렸고요. 그림으로 다시 한번 간단하게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. 네, 그것까지 한번 끝까지 다 봐주세요.
요게 이제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인데요. 여기 보면은 처음에 저 왼쪽 제일 위에 콜레스테롤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그게 프레그네놀론이라는 걸로 변화가 되고요. 그 다음이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됩니다. 그게 또 아까 그 혈압 조절을 해주는 알도스테론이라는 걸로 변화가 됩니다. 근데 이제 이 프레그네놀론이 옆으로 가서 또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코티솔이라는 게 되고요. 또 프로게스테론도 이렇게 옆으로 가서 밑으로 내려오면 코티솔이 또 됩니다. 그래서 이 코티솔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면 이 프로게스테론이 많이 이렇게 쓰여지다 보니까 이 프로게스테론도 굉장히 부족하게 되고요. 또 이렇게 보면은 프레그네놀론이 이렇게 옆으로 지나서 디하이드로 에피 안드로스테론이라고 있죠. 이게 흔히 뭐 DHEA라고 많이 부르는 그 성분인데요. 그걸 거쳐서 이렇게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됩니다. 근데 여기 되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쳐서 코티솔로 이렇게 다 만들어져 버리면 이쪽으로 갈 게 부족해져서 테스토스테론도 잘 만들어지지가 않겠죠. 또 그 다음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게 요 에스트리올이라는 여성 호르몬인데 요것도 이 앞에서 이런 성분들이 이 밑으로 가면서 코티솔을 만드느라고 다 써버리면 요게 잘 안 만들어지겠죠. 그래서 이렇게 뭐 알도스테론, 코티솔, 테스토스테론, 에스트로겐 이게 다 같은 원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집중적으로 만들다 보면은 이런 다른 성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지게 된다는 원리입니다. 그래서 이 코티솔을 최대한 안 쓰이게 하려면 스트레스 없이 살면 됩니다.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을 엄청 만들어내야 되거든요. 네, 그래서 건강한 그런 갱년기를 맞으시려면 좀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